맥은 짚히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곳에 도사리고 있는 마신의 잔재는 당신의 몸에 있는 독소처럼 선배의 정신을 침식했어요.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아마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 뭘 더 기다려! 얼른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백출이 아까 했던 말 기억나? 가양의 독은 이곳의 마신의 잔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면 가양의 독도 효력을 잃게 돼. 가양의 독은 심장 질환을 억누르기 위한 건데 그 독이 효력을 잃는다면... 설마... 네, 이곳의 마신의 잔재를 제거한다면 가양, 당신의 명도 다하게 될 거예요. 역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잠깐! 지금까지 애쓴 게 다 가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백출, 넌 아는 게 많으니까 분명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아니면 계속 독을 복용해 우선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배의 상황은 따로 방법을 생각해보죠. 강리는 아마 정신을 잃기 전까지도 전심전력으로 널 위해 약을 만들었을 거야. 어쩌면 강리도 네가 그러길 바랐을지도 모르지. 백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마신의 잔재가 폐부까지 침투한 이상 보통은 길어도 사흘이겠지만 제가 비법으로 치료한다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백 선생님,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마신의 잔재 위험에 대해 들었어요. 계속 마신의 잔재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강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폭주라도 하면 주변 사람들, 강리와 기우까지도 위험해질 거예요. 어차피 십몇 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목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서 기우가 크는 걸 지켜본 것만으로도 아망 제군님이 보호해주신 덕분이죠. 마지막으로 제 목숨으로 강리를 구할 수 있다면 전 얼마든지 역시 사람이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으면 점점 욕심이 커지네요. 백 선생님, 여행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강리를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여러분의 은혜는 다음 생에 갚아야 할 것 같네요. 가양은... 백출, 장생,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일반적인 수단은 선배도 전부 시도해봤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저도 크게 확신이 없네요. 무릇 인간이라면 생로병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강리도 사람이 아닌 존재에 손을 내밀지 않았겠지. 이럴 수가... 강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가양을 구했는데 가양이 또 스스로를 희생해서 강리를 구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난 아직도 생사의 이별을 지켜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 몇 번을 겪어서도 말이야. 이별은 언젠간 찾아와. 가치 있는 죽음이라면 괜찮은 결말이지 않을까? 적어도 네 사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들의 선택이 감동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가치 있는 목숨이야말로 사라지지 말아야 할 목숨인 것을. 우리 약속했었지? 기우가 약초 따는 걸 도울 수 있을 때까지 크면 그땐 정말 떠나기로. 봐봐, 이젠 날 데리고 진찰받으러 리월 항까지 올 수 있다고. 게다가 널 찾는 의뢰까지.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둘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절 떠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신과 기억이 전부 침식될 거고 결국엔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될 거야. 괜찮아. 적어도 기우가 클 때까지는 너희 곁을 지킬 수 있잖아. 아빠가 뭔가 이상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얼른 약초를 따올게. 우리 가족은 다 괜찮을 거야. 이럴 때 예전 기억 같은 걸 떠올려서 어쩌겠다고. 인간이란 참 살면 살수록 욕심이 생긴다니까. 다시 한번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가양, 가양, 가양. 아빠, 깨어나셨어요? 감리, 기우? 난... 이것들은...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 선생님, 전 분명 이미... 당신은 분명 한 번 죽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인간보다 강시에 가까워요. 강시요? 네, 출발하기 전에 치치한테 당신의 육체를 생과 사의 틈새에 묶어둘 불사의 약을 준비해 달라고 했거든요. 진정한 선가의 법술보다는 한참 부족해서 수명을 한동안 유지하는 게 고작이지만요. 그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찰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그게 얼마든 충분한 작별을 갖기엔 충분할 겁니다. 호당주님, 이런 결말은 어떠신가요? 불사의 약이라니. 대체 배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꾸민 거야?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다니. 이름값 못하는 반쪽짜리일 뿐이에요. 가양의 굳은 의지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결국 전 한낱 의사일 뿐입니다. 생사의 순환이나 음양의 이치 같은 건 몰라요. 그냥 제 앞에 구해야 할 목숨이 있다면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이죠. 게다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가양한테 길 안내를 맡긴 사람은 다름 아닌 호당주님이시잖아요. 역시 들킨 건가? 호당주님이 일부러 힌트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분명 제때 선배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어쩐지 그때 불사의 약은 언급도 안 하더라니. 그럴 때조차 날 경계하는 거냐? 호당주님이 말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하셨는데 역시 백 선생님은 못 속이겠네요. 내 후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난 그냥 가양이 실종된 가족한테 미련을 못 버리길래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게 얼른 소원을 들어주려던 것뿐이야. 한이 맺혀서 속세를 떠나지 못하면 골치니까. 근데 불복녀가 결국 고객을 치갈 줄이야. 에이, 됐어. 거래가 연기된 셈 치지 뭐. 에휴, 치치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또 한 명 늘게 될 줄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왕생당으로 끌고 갈걸. 전 나중에 꼭 백 선생님이랑 엄마보다 더 뛰어난 약사가 돼서 아빠를 치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데려갈 생각은 버려요. 오, 왕생당의 경쟁 상대는 온내해를 2번 꽉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인데. 꼬마 손님,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겠어. 그럼 여행자, 데이몬, 나중에 또 봐. 드디어 간 건가? 어쨌든 일단락 됐네. 오랜만에 제외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히히, 이럴 땐 맛있는 걸 잔뜩 먹으면서 축하해야지. 마지막으로 밥상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게 지난 생의 일처럼 아득하네요. 오,
듣기만 해도 구미가 당기는걸. 우선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부터 사야지. 출발! 형아, 저도 도울게요. 백출,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야 할 일이라. 백출, 장생, 괜찮다면 밖에서 회포나 좀 풀자. 방금 반강시가 됐으니까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선배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까먹으면 안 돼. 유연체조. 둘째, 까먹으면 안 돼. 네. 또 뭘 까먹으면 안 되죠? 까먹었어. 협곡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뒤로 어느새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흘렀네. 장생은 예전 그대로야. 하나도 안 변했어. 넌 많이 변했네. 맞아. 그때의 난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을 거야. 백출, 네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지. 네 불사의 약은 봤어. 양리 부분에서 내가 만든 독과 유사한 점이 많더라. 독소로 생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기발한 발상이었어요. 선배, 멋대로 따라했다고 혼내려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 너 정도의 재능이라면 설레가 없었어도 언젠가 자연히 구상해낼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가양과 만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독을 이 정도로 빈틈없이 연구할 수 있다니. 게다가 기존의 처방전까지 개량한 건 재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야. 백출, 솔직하게 얘기해줘. 너, 네 몸에 직접 독을 실험해본 거지? 그것 봐. 오래 못 숨길 거라고 했잖아. 장생의 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건 생기만이 아니지? 역시 선배는 못 속이겠네요. 맞아요. 장생의 비법은 생기 외에도 독소와 질병을 이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양을 치료할 때 저한테 일부 독소를 전이했어요. 가양의 부담도 덜어주고 독성도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독은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면서 함께 사라졌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위험하잖아. 그때 마신의 잔재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네 몸까지... 아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한테 뭐라고 하겠어. 과거 내가 문파를 떠나 사부님과 연락을 끊은 것도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을 계속 깎아가면서 가양을 치료하는 사부님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결국 난 가양의 목숨을 구하려 독을 만들고 넌 직접 독을 몸에 실험하고 사부님처럼 목숨으로 목숨을 구하는 옛길을 걸어버렸지만 이게 우리의 숙명인 걸까? 사람을 구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단명을 마다하지 않고 생사를 거스르는 기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말이야. 숙명이라 의사가 입에 담을 단어는 아니네요. 백출, 그동안 계약을 통해 수많은 병과 독을 네 몸에 이전시켰지? 그중에는 나도 모르는 독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멈출 수 없을까? 선배도 아시잖아요. 우리 문파는 다들 이렇다는 거. 이봐, 빨리 와서 밥 먹어. 엄마, 얼른 와서 식사하세요. 형아가 아빠도 맛볼 수 있는 요리를 잔뜩 가르쳐 주셨어요. 얼른 와서 드셔보세요. 그래, 바로 갈게.
천천히 가. 백출, 널 말리기 어렵다는 건 알아. 하지만 잊지 마. 네가 떠난다면 치치, 아규, 그리고 너와 가까운 모든 친구가 슬퍼할 거야. 조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선배.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떠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이 녀석의 사부를 포함해서 내 역대 계약자들은 모두 단명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장생, 넌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건 아주 길고 긴 이야기예요. 과거 역병이 기승을 부렸을 적 한 약사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뿌리 뽑겠다는 큰 포부를 품었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이 어진 마음과 고명한 의술을 지녔다고 재앙을 당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의술을 펼치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하나둘 약사 곁을 떠나게 됐다. 전설에 따르면 시목협곡의 깊은 산속에는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군이 살고 있다고 한다. 홀로 산에 오른 약사는 산속에서 힘을 소진한 채 숨만 겨우 붙어있는 백사를 발견했다. 나와 계약을 맺고 공생하자. 내게 사람을 구하는 비법을 가르쳐줄게. 다만 명심해. 이 비법은 널 해치게 될 거야. 약사는 인간을 뛰어넘은 의술로 죽음 앞에서 사람을 구해내며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별은 또다시 불현듯 찾아왔다. 다만 이번에 세상을 떠난 건 생기를 소진한 약사였다. 결국 약사는 마지막 환자이자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계약을 전수했다. 그 제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더욱 많은 목숨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 제자도, 그 제자의 제자도 마찬가지였다. 계약을 계승한 후로 난 역대 선조들의 선택과 내가 나아가려는 길을 굳게 믿어왔다. 이 비법으로 한 후배의 가족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는 이 비법이 독주로 갈증을 푸는 행위이자 천리에 어긋나는 사술이라며 내게 더는 생기를 소모하지 말라 애원했다.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가족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제서야 난 떠올랐다. 사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느낀 고통이 병상 앞에 가족과 다를 게 무엇인가. 그 계약 때문에 일찍 떠나간 목숨 또한 구할 가치가 있는 목숨이 아니던가. 이 계약은 과연 우리에게 약이었을까, 독이었을까? 내 남은 시간으로는 그 답을 찾기에 역부족일 듯하다. 난 그 질문을 장생과 함께 내게 맡길 생각이다. 부디 이 난관을 해결할 처방전을 찾길 바란다. 내가 아무리 매번 충고하고 회복시켜줘도 이 결말을 바꿀 순 없었어. 넌 답을 찾은 거야? 내가 계약을 포기하고 너와 공생할 사람도 없어지면 넌 어떨 것 같아? 아마 약군산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 한숨 푹 자지 않을까? 그리고 옛 친구들과 네 시조들을 만나러 가겠지. 그럼 고민할 필요 없겠네. 눈앞에 구해야 할 목숨이 있고 난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 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 또 같은 답이구나.
됐어. 눈 감아.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이 계약을 거쳐가려나. 아니, 마지막 계약자는 내가 될 거야. 계약을 계승하는 조건에는 사람의 심성도 포함돼. 그래서 역대 계약자들은 지극히 순수한 심성을 지녔지. 하지만 선한 사람일수록 이 비법을 얻은 후 누구보다 훨씬 쉽게 생사를 뛰어넘는 기적에 이끌리게 됩니다. 누구보다 결과를 잘 알아도 사람들의 비명과 친우, 혈육의 생로병사를 볼 때면 결국 그 힘을 사용하게 되죠.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모두가 고통받는 기나긴 밤 속에서 생과 사를 초월한 희망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럼 백출, 넌 전 대략 빛을 쫓고 싶으면서도 불에 타고 싶진 않은 나방이라고나 할까요? 장생의 비법은 질병과 고통을 이전시킬 뿐 세상의 고통을 줄일 수는 없어요. 가양이 선배의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고 선배도 가양의 희생에 슬퍼한 것처럼요. 전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을 존경하지만 선배들처럼 될 생각은 없어요. 이 계약을 후대에 계속 전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넌 이미 네 몸에 수많은 질병을 이전시켰잖아. 독이란 뭔가요? 병은 또 뭐죠? 본질로 따지자면 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아닌가요? 평범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부 병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럼 불사의 약도 일종의 독이 아닐까요? 100가지 독과 100가지 병으로 불사의 경지에 이른다는 건 평범한 인간이 봐도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제겐 선조들이 100가지 약초를 맛보고 병들을 극복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전 후대들이 계약으로 단명하는 것도 장생이 계약을 잃고 목숨을 잃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마지막 계약자로서 전 계약의 계승을 제 세대에서 끝낼 생각이에요. 진정한 불사는 예전의 마신들도 다다르기 어려운 경지였어. 사람도 구하고 너 자신도 구하고 거기에 나까지 구하고 싶다니 욕심이 너무 과해. 탐욕이 없으면 그게 인간이겠어? 빛을 두려워하면서도 빛을 쫓는 이기적인 나방은 달을 향해 날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나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백 선생님, 형아, 무슨 얘기예요? 얼른 와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장생, 페이몬 와서 코코넛 우유 마셔. 에이 몰라. 역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일단 배부터 채우고 생각하자. 아휴, 가끔은 페이몬이 정말 부럽다니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쫓는 게 바로 이렇게 사소한 행복이 아니겠어?